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7일 밤 9시 43분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올해 나이가 89입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나가면은 버티지 못하고 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광주로 내려가서 황당무계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내가 황당무계하다고 하느냐 하면은 광주 사태 때 헬기 사격이 없었습니다.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1980년 5월 광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주장이 소수에 의해서 몇 번 제기되었지만은 정부 조사에서 모조리 부정되었습니다. 한 5번 조사를 했어요. 헬기 사격이 있었으면 그 목격자가 아마 당시에 날씨가 좋았으니까 수십만 명의 목격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내세운 목격자 다 합쳐도 수십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헬기 사격으로 다친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고 치료한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헬기 사격이 있었다. 헬기 사격의 총탄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재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국방부가 나서가지고 재조사를 해가지고 당시에 출동했던 조종사들을 모조리 다 조사했는데 단 한 명도 내가 쏜 적이 없다. 나는 사격 명령을 받았지만은 도저히 사격할 상황이 아니더라. 거부했다. 그걸로 끝났다. 만약 그때 쏘았으면은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었다. 집이 채로 날아갔을 것이다. 그 총탄 파편이 수천 개, 수만 발 발견되었을 것 아니냐. 다 거부를 했는데 놀랍게도 송영무 국방장관 시절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헬기 사격이 있다고 결론 내려놓았는데 누가 쏘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 놓고 무자비한 학살을 했다는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역사가 조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주장을 한 조비오 신부를 비판을 했다고 해가지고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발돼 가지고 검찰이 당연히 기각을 했어야 될 상황을 지금 불기소 처분하지 않고 기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재판이 지금 질질 끌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조작된 역사에 기초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를 하니까 전 대통령이 아주 점잖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에 헬기에서 사격을 했더라면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 그러한 무모한 짓을 대한민국의 헬기 사격수인 중위나 대위가 난 그 사람들이 하지 않았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은 조 신부는 헬기의 기관총 총구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빛을 볼 수 없었다. 증인 중 한 명이 조비오 신부와 같이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했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진술이 엇갈린다. 목격자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80년 5월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와도 명백하게 다른 모습이 있다. 여기 5월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라는 것은 재판 자료 그리고 당시의 수사 기록, 수많은 수사 기록 등을 뜻한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헬기 사격에 대해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조종사나 지휘관, 근무자 등이다. 그런데 근무자 중에 단 한 사람도 헬기 사격했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 특조위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런 주장은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일부 세력의 주장이다. 헬기 사격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 광주 시민의 명예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명예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왕 지사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번 재판 잘 해가지고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것은 뭐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서 아무리 정치적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재판 처음부터 있어서는 안 될 재판이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국방부가 역사를 조작하니까 이렇게 지금 재판도 광주에서 있어서는 안 되죠. 그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사는 서울지방법원에서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재판에서도 뭐 전두환 살인마라고 외치는 방청객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90 노인이 꾸벅꾸벅 졸았다는 걸 가지고 또 재미삼아 잔뜩 써놓았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한국인이 너무나 모질게 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은 도대체 몇 년 동안 시달려야 합니까? 1988년에 이분이 50 비리 사건 등으로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백담사로 귀향을 갔습니다. 거기서 한 2년 살다가 나왔어요. 그러더니 1995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로 넘기기로 했던 5.18과 12.12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 특별법이 사실은 소급 입법으로서 헌법에 맞지 않는 것이었는데 어쨌든 정치적 압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도 합헌으로 하면서 역사재판이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서 무기 선고를 받고 징역 또 2년 또 살다가 나왔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그 뒤에 다시 사면 되었습니다. 사면 복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걸로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벌써 6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렇게 여기서 고발해서 여기서 뭘 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또 벌금을 내지 않았다 해가지고 그 집까지 압류하고 하는 참 그 가족까지 다 이렇게 재산을 조사하고 하는 이런 우리가 사법 정의라는 것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공소시효라는 게 무슨 뜻이냐? 아무리 살인을 저질렀더라도 15년 정도 숨어 있었으면 벌 받을 만큼 벌었다. 그러니까 15년 이후에는 처벌할 수 없다. 이게 공소시효 정신인데 어떻게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이런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까? 아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역적질을 했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김일성이한테 나라를 팔아넘기려고 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집권할 때는 12.12 사건, 광주 사태 등을 통해서 피를 흘린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헌법을 고쳐가지고 7년 단임으로 끝내겠다 해서 약속을 지켰어요. 또 마지막에는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직선제 개헌을 한 사람입니다. 물러날 때는 이분이 민주적 대통령으로 바뀌어서 물러났어요. 물론 그 사이에 있었던 뭐 인권 유린이라든지 비자금 축적 같은 걸 다 덮자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처벌을 받고 이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공이 큽니다. 한국 민주화는 전두환 전 대통령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이분이 집권하고 있던 1980년대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10.1%로서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1등이었습니다. 1등. 경제 성장률 1등이라는 것은 대통령 성적 중에서 이미 70, 80점은 먹고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민주화의 공을 보탠다면은 제가 맥이라면 85점 줄 사람입니다. 더구나 일본을 따라잡는 바탕을 만든 사람입니다.
반일로는 안 된다. 우리가 그 길을 해야 된다. 일본을 극복해야 된다. 그 경제 성장, 고도 경제 성장이 성공하고, 더구나 서울 올림픽을 유치해 가지고, 서울 올림픽 개최는 그 뒤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졌지만은, 그 서울 올림픽을 매개로 해 가지고 우리가 동구권, 공산권으로 진출하고 소련, 중국과 수교하고 해서 한국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이런 대전략을 구사했던 사람입니다. 역사에서 전두환의 공적은 이승만, 박정희 세 번째로 기록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훨씬 굵은 활자로 기록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지금 90노인인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데, 더구나 황당무계한 조작된 역사에 근거해 가지고 이 사람을 고소하고 불러내리고, 이렇게 한국인이 모집니까? 한국 사람은 김정은에 대해서는 왜 전두환처럼 다루지 않아요? 김정은에 대해서 비굴 하고 전두환에 대해서 가혹한 한국인, 이렇게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굳이 비교를 하면 말이죠. 굳이 비교를 하면은 김정은과 전두환을 비교를 하면 그게 비교가 됩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김정은처럼 사람을 죽였어요? 자꾸 광주 사태를 전두환의 책임을 씌워가지고 살인마라고 그러는데,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은 광주 사태에 관한 한 살상에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아무 책임이 없어요. 12.12 사건은 다릅니다만 광주 사태는 당시에 계엄사령관 이희성 씨가 책임지고 진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전두환한테 꼭 뒤집어 씌워야 됩니까? 헬기 사격이란 게 그 아무나 하는 겁니까? 아니, 헬기 사격이고 뭐고, 당시에 헬기 부대가 출동했는데 출동 부대원들이 수백 명이나 되는데 단 한 명도 사격하는 걸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재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무엇보다도 한국인의 얼굴에 먹칠하는 재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언론이 보도하고 있으면서 아주 참 잔인하게 보도합니다. 특히 JTBC, 손석희 씨의 JTBC가 작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무슨 광주 사태 책임자로 몰기 위해서 엉뚱한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미군 군사정보관이라고 내세워가지고 거짓말을 하도록 했는데, 그 보도로 또 상까지 받았습니다. 나중에 왜 거짓말을 밝혀졌느냐? 그 군사정보관이 아니라 통역사였습니다. 통역사가 군사정보관 행사를 하니까 JTBC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도 다 따라가가지고 1980년 5월 21일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이 광주에 내려와서 마치 사살 명령을 내린 것처럼 하는 그런 보도를 쏟아냈는데, 이게 오보로 밝혀져도 어느 언론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바로잡질 않아요. 이렇게 전두환 대통령에게 모질게 대하면은 벌 받습니다. 벌 받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한국 사람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김정은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차별 대우, 이게 도대체 정의입니까? 어쨌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여생을 좀 조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제 그만 괴롭힙시다. 한국인의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는 좀 너그러운 사람, 제가 5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한국 사람 중에 드문 부류가 두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이 참 적어요. 그 다음에 너그러운 사람이 적습니다. 제발 한국인들 너그러운 사람이 좀 되어 봅시다. 감사합니다.